네, 안녕하세요. 오아주 여러분, DJ 스보입니다. 자, 이제 뭐 자기 전에 혹시나 저희 뭐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구독자가 아니라도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혹은 그 월급쟁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그냥 직장인 분들이라고 할게요. 직장인이라고 해야겠다. 베스트 재테크 방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. 제가 왜 뭐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,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죠. 그리고 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도 돈은 필요하고요. 그리고 뭐 우리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도 돈은 필요합니다. 그리고 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돈 많이 들잖아요. 뭐 이것저것. 그래서 돈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음,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집을 사야 된다. 뭐 이런 집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. 이런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싶고요. 왜냐면 뭐 저는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집을 사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.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기준이라는 게 사실 되게 이제 객관적일 수도 없고 되게 주관적이고 뭐 가치 기준을 명확하게 그 확립하기가 애매해요. 뭐 몇 억 이상 있으면 뭐 부자고 몇 천만 원 이상 있으면 뭐 부자고 뭐 그걸 하기가 애매하잖아요. 그래서 그냥 월급을 받아서 재테크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뭐 용돈기 입장 써라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. 음. 자, 일단 제가 주식 방송을 하는 만큼 주식을 하라라고 꼭 저는 이야기하고 싶거든요. 주식 혹은 투자를 해라. 첫 번째로.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, 그 선생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여러분 주식이 뭔지 아나요? 라고 저한테 말을 했어요.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주식은 뭔가 나쁜 것이다. 나쁜 거다.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. 사실 그렇잖아요. 뭐 저희 어머니도 막 그랬는데 주식하다 뭐 폐가 망신한 사람들도 있고 뭐 전 재산을 다 날린 사람도 있다.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. 근데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. 어떻게 전 재산을 날릴 수가 있지?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하는 방식에 따라서 날릴 수 있습니다. 뭐 신용미수 이런 거 다 끌어가지고 막 매일매일 단타 치고 뭐 이러면 당연히 날릴 수 있죠. 근데 뭐 그런 경우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투자를 해라. 음. 어쨌든 중1 때 이야기를 좀 끊었네요, 제가. 중1 때 선생님께서 어떤 과목 선생님이고 뭐 담임 선생님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어, 니네 신문에 한 면이 그 어떤 회사 이름이랑 숫자로 막 가득 찬 거 알아?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옛날에 그 신문에 주식 그 란이 어떻게 나왔냐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빽빽하게 한 면이 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. 뭐 LG전자도 있고 뭐 동아건설, 인켈, 뭐 대한항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거래대금 4,300억, 869포인트. 신기하죠? 이게 96년도입니다. 어쨌든 뭐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왜 있는 것 같냐고 저희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셨어요. 근데 그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얼마나 이게 중요하길래 음? 신문의 한 면을 빽빽하게 다 채우고 있냐 이거죠. 이걸 알아야 된다. 주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선생님이 100억 정도 벌었다고 들었습니다. 뭐 이건 확실하진 않는데 그리고 이제 교사 생활도 그냥 즐기시고 조그만 호텔을 지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.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.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. 중1이었나 중2였나. 저는 사실 이제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됐죠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.
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, 중요한 것은 꼭 투자를 해라.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2번, 자산 배분을 해라. 뭐 다 아는 이야기죠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, 적금 혹은 예금을 꼭 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. 우리 남는 돈으로 주식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? 남는 돈?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세상에 남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? 솔직히 말해서 계좌에 1,000만 원을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, 사람들 처음에 1, 200 넣었다가 나중에는 1,000만 원 다 들어가 있는 게 주식인데, 그렇잖아요. 그런 이야기는 저는 하고 싶지 않고, 남는 돈으로 해라라기보다는 대출 받아서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이건 적어놔야겠다. 대출은 받지 마라. 이 두 가지. 일단 대출은 받지 말라는 거 아시겠죠? 그냥 무리하지 말란 뜻이에요.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, 적금 예금을 들라고 하는 이유는,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라도 적금 예금은 꼭 드세요. 필수적으로. 개인적으로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내가 전업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이 적금 예금은 어떤 거냐면, 저는 그렇게 봐요. 이 적금 예금은 또 하나의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요. 위험을 탈피시킬 수 있는 재료로 쓰입니다. 주식시장에서요. 이걸 들지 않아 놓으면, 그러니까 적금 예금, 그러니까 종잣돈이 1도 없는 상태라면, 저는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굉장히 무리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만 원을 벌든 200만 원을 벌든 꼭 몇 프로는 적금 예금을 꼭 드세요. 꼭. 제가 뭐 200만 원 중에 20만 원 넣고 100만 원 중에 10만 원 넣고 이런 비율은 안 정하겠습니다. 뭐 어디가 보니까 뭐 막 그런 걸 정해 두던데, 여러분 그런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과감하게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. 솔직히 말하면. 근데 이거 찌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벌고 이런 거는 사실 아니고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적금 예금은 들고 내가 주식으로 좀 어떻게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하면 자산의 60% 정도는, 그러니까 자산이라기보다는 내가 들고 있는 돈의 60%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? 이걸 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. 6에서 70, 많이 양보했다. 이 정도. 그러니까 30% 정도는 남겨놔야 된다. 이게 적금 예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60, 70을 왜 말씀을 드리냐? 솔직히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남는 돈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? 당연히 있지만 대부분 현금은 안 들고 있죠. 주식장애들은 계좌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.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그래도 욕심을 줄여라. 왜냐면 이 적금 예금을 해치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. 쉽게 말해서 물타기도 할 수가 있고요. 저점에서 들어가 가지고 반등을 노릴 수 있는.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지면 요번에 코로나 때 보셨잖아요. 그럼 끝은 아니라도 여기든 사가지고 평단가 낮추고, 평단가 이쯤 되겠죠. 탈출 기회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. 손실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, 여러분. 이건 꼭 적금 예금은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강제성이 있어야 돼요. 자동이체 걸어두세요. 자, 그리고 3번은 주식을 2년 정도 해본 분에게, 그리고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, 좀 이거 연결이 되는데, 주식을 2년 정도 해본 분, 그러니까 단타도 쳐보고 돈도 잃어보고, 단타 치면 처음엔 무조건 돈 벌다가, 처음에 벌다가라기보다는 어쨌든 돈 잃습니다. 초보자분들은 결국엔 돈을 잃어요.
물론 정말 뭐 장동민 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로 매매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, 그런 0.1%의 케이스를 빼고 주식을 2년 정도 해본 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, 내가 주식을 한 2년 정도 해봤는데 손실이 마이너스 5% 이내다. 수익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. 손실이 마이너스 5% 이내다. 아, 근데 요번에는 사실 코로나장이 있었죠. 코로나 이후에 반등하면 사실 뭘 사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어 그래요.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외하고요. 내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5% 이내다 하시는 분들만 하세요. 그러니까 내가 주식 경력이 한 3, 4년 됐는데 아직까지 돈을 계속 까먹기만 한다. 그분은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. 차라리 어디 맡기거나 그걸 하세요. 차라리. 왜 그러냐면,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? 공부거든요. 어디에 투자를 할 건지, 그게 어디 뭐 하는 회사인지. 근데 나는 공부를 했는데도 수익이 안 난다. 그러면 나는 문제가 뭘까? 운이 없는 걸까? 뭐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마이너스 5% 수익을 난 게 말하는 게 아니라, 마이너스 5% 이내의 손실률이면 그거 다시금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이거보다 간다는 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거든요. 막말로 카카오나 네이버만 사고 들고 있었어도 지금 몇 프로예요. 그렇게 치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건데, 어쨌든 뭐 운이니까. 근데 제가 이 말을 꼭 하는 이유가, 내가 하는 공부 자체가 남들은 다 아는 거고 내 공부 방식이 잘못된 거일 수 있어요. 근데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. 뭐 이런 친구들 혹시 있잖아요. 저 학창 시절에 꼭 수학 여행 때도 공부하고 뭐 할 때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있고, 근데 이런 애들은 절대 공부 1등을 못 합니다, 여러분. 음. 그리고 공부는 진짜 많이 알고 종목도 진짜 잘 알고 사업도 진짜 잘하는데, 주식 성공 주식 투자해서 매일 손실만 보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그래. 욕심. 선택과 집중을 못 하는 거야. 이것도 괜찮은 거 같고 저것도 괜찮은 거, 이것도 괜찮아. 그러면 차라리 돈을 한 20개 종목을 다 사놓던가. 그것도 아니야.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괜찮은 것 같다? 전기차 이 종목 괜찮은데, 자 관심 종목 넣어놓고 나중에 사야지. 좀 오르네. 아, 지금 살까? 좀 이따 살까? 아, 올라있네. 사야겠다. 떨어지죠. 뭐 이런 일들이나, 아니면 어 이거 이때쯤 샀는데 빠지는 거 못 참고 팔고, 이쪽 섹터 또 괜찮아 보여서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하고 이건 내리기 시작하고, 뭐 이런 일들이나 비일비재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자기 자신을 아셔야 돼요. 네, 자기 자신을 아셔야 돼요. 여러분, 주식 종목 매수하는 거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.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에 퇴근을 합니다.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주식 관련 찾아보고, 운동 갔다가 저녁 먹고 운동하고, 또 미국 시장 봅니다.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점심까지 그냥 전업이잖아요, 주식 자체가. 근데 저한테 누군가 주식으로 물어보면 저는 1년에 10% 수익을 내셨으면, 그러니까 전체 계좌에 주식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.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, 여러분.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단기적인 접근을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괜찮거든요. 뭐 정말 최근에 매매를 안 하다가 저번 주에 한 이틀 정도만 딱 거래를 했어요. 근데 뭐 일반인들 월급 정도는 갖고 간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까지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으며, 저도 100% 이런다고 장담을 못 합니다. 굉장히 영상이 길어지는데
제 오늘 말들을 좀 잘 새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하시다가 잘 안 되시면 저희 회사에 그냥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. 네. 김용재 소장님이 잘 하시거든요. 아마 결국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,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혼자서 줏대 있게 주식을 2년 정도 해봤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5% 이내다. 플러스 5%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. 마이너스 5% 이내면 전체 계좌에 하실만 해요. 하세요. 근데 이게 넘어가면 웬만하면 저는 주식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주식이라는 게 그리고 제가 아까 살짝 빼먹었는데 그 공부 자체를 하는 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주식을 굳이 안 하더라도 사회 전반적인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그림을 볼 수 있는 게 또 주식이거든요. 그런 의미로 주식은 그냥 투자 안 하더라도 공부하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근데 투자해야지 주식이 또 파고들게 되거든요. 저는 그렇게 돈이 걸려야 사람이 움직이듯이 뭔가 보상이 있어야 노력을 하게 되죠. 어쨌든 뭐 참 앞뒤 두서없이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꺾일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횡보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뉴스 하나만 잘 보고 이 관련주들 조금만 따라가기만 해도 물론 여기엔 좀 기술이 필요합니다. 수익 내실 수 있어요. 수익 낼 수 있습니다. 근데 다들 그걸 안 해요. 왜냐?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있어요. 왜냐? 알긴 아는데 내가 공부한 게 제일 맞는 것 같거든.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부를 해서 내가 진짜 이건 괜찮은 것 같다는 건 꼭 사두시고요. 일정 금액은 꼭 단타를 하십시오. 저는 단타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단타를 꼭 할 줄 알아야 주식시장에서는 자산이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장기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지만 장기로 투자해서 수익 나는 것보다 아파트 값 오르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꼭 단타도 하셔라. 그래, 이거 적어둘게요. 꼭 알아두세요. 단타 해야 됩니다. 그 존리라는 분이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. 장기 투자 팔지 말라고 웬만하면. 지금 삼성전자 여러분 보이시죠? 물론 뭐 오르겠죠. 뭐 더 사야지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아닙니다. 그걸 물론 나중에 가서 그게 10배가 오르고 20배가 오르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돈이 그렇게 많은 분들은 아닐 거거든요. 단타를 꼭 하세요. 그 대신 소액으로 1년간 연습을 하세요. 저는 뭘 되게 추천하면 50만 원으로 100만 원을 3번 만들어 보면 그게 3번 만들어 보는 게 자, 100만 원 한번 50만 원으로 100만 원 한번 만들었어요. 그다음에 또 50만 원으로 100만 원 한번 만들었어요. 또 50만 원으로 100만 원 한번 만들었어요. 그게 3개월 내로 3번이 있었다. 그럼 이 사람 재능이 있는 겁니다. 3에서 6개월. 그래, 6개월도 괜찮아. 이거 꼭 연습해 보시고요. 50만 원 날린다고 사람 안 죽거든요. 꼭 이거는 뭐 되게 신랄하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어쨌든 오늘
자기 전에 혼자 뭐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 해봤는데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. 좀 채널 운영 방식을 저는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많이 하고 싶거든요. 사실 사연 이런 것도 좀 받고 싶어요. 사연도 좀 많이 부탁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좀 소통해 볼 테니까 꼭 다들 뭐 영상 보시고 욕하실 분들은 욕하셔도 되고 댓글로 많은 이야기 하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